셋, 둘, 하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섯 번째 단원. 기체의 성질. 저번 시간까지는 힘의 작용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5단원에서는 힘의 작용. 힘의 작용 배웠는데, 이 6단원, 기체의 성질. 자, 기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일단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압력의 뜻, 그리고 이 기체의 압력을 우리 옛날에 배웠던 입자운동 있죠? 입자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다음에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을 입자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중단원에는 기체의 압력, 그다음에 기체의 압력 및 온도와 부피 변화. 됐습니까? 자, 우리 여기 도입 부분에 오줌 싸기 인형이 나와 있는데 영상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오줌 싸기 인형 영상. 영상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영상이 인형을 뜨거운 물에 오줌 넣으면 싸기 인형이에요. 인형의 몸에 난 작은 구멍에서 기포가 나와. 인형을 꺼내서 찬물에 넣었다가 인형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형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지. 물 뿜는 인형에서 물이 최대한 멀리 뿜어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단원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오줌 싸기 인형이라고. 자, 어디냐?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찬물을 부으면 이렇게 오줌이 쭉쭉 나오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배울 거예요. 그 문제 발견하기도 그 내용이고. 자, 우리 기체의 성질 중에 첫 번째 중단원, 기체의 압력이라고 그랬죠. 기체의 압력. 우리 배우고 있는 거 이미 배웠던 거 확인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웠죠? 자, 배웠던 거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 기체는 공간을 차지한다. 이 공간이 바로 부피죠, 부피. 부피를 차지한다. 두 번째,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 우리 이거 이미 배웠죠? 자, 물질의 여러 가지 상체할 때, 자,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세 개 다 이거 배웠죠? 이거를 갖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물총놀이 많이 해봤죠? 여름에 하면은 물과 공기만 들어있는데도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게 이 현상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이때 우리 첫 번째 소단원은 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두 번째는 기체의 압력. 자, 거기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소단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자, 여기 도입 부분 볼까요? 여러분, 갯벌 있죠, 갯벌. 갯벌에서 뭐 조개 같은 거나 뭘 잡을 때 널판지를 이용하면 쉽게 이동해. 이렇게 널판지를 이동한 사람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은 요 손발 같은 데가 아래로 쑥쑥 빠져갖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뭐 가끔 예능 프로에서도 나오죠? 갯벌에서 뭐 벌칙으로, 갯벌에서 조개 캐오기, 뭐 꼬막 캐오기.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알려면은 우리 압력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도입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자, 영상 하나 볼까요? 뭐 간단해요, 영상. 자, 쉬운 거라 뭐. 자, 봅시다. 잠깐만요. 영상을 볼게요. 자, 하나 가봅시다. 일정한 면적에 페트병, 스펀지, 아크릴판, 보안경, 실험복. 스타이로폼에다가 아크릴판을 올려놔요. 그리고 빈 통을 올려놓죠? 거의 뭐 눌리지 않죠? 자, 그러다가 거의 눌리지 않아요. 빈 페트병은. 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앞그릴판 위에 올라가면은, 좀 들어가네요. 밑으로 좀 이렇게 들어갔죠? 아래로 살짝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통인데 아예 뒤집어갖고 그러면은 아까보다 쭉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 다시 결과 보면은, 자, 빈 페트병으로 놨을 땐 거의 스펀지가 들어가지 않고 있죠. 자, 근데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갔죠? 이렇게 요만큼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페트병을 거꾸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훨씬 더 밑으로 쏙 들어간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자, 똑같은 물통인데 빈 페트병으로 놨을 때 이렇게 누르는 정도가 적고, 그 다음에 물을 가득 넣으면 이 정도 내려갔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넣으면 꽤 많이 내려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이런 결과를 갖고, 자, 우리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그림 갖고 설명할게요. 그림. 자, 일단 자, 작용하는 힘의 첫 번째,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 스폰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두 번째, 면적이. 자, 면적이 다른 경우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 자, 우리 대략, 자, 우리 이 벽돌 볼까요? 벽돌. 벽돌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우리 그냥 빨간 벽돌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뭐 한 2kg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2kg이에요. 2kg이면 우리 중력 계산할 수 있죠? 중력. 또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어떻게 했냐면 중력은 9.8 곱하기 뭐였냐면은 질량이었죠? 9.8 곱하기 질량. 2를 곱하면은 19.6 뉴턴. 즉, 얘는 아래쪽으로 얼마큼 잡아당기고 있냐면 19.6 뉴턴을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아래로 이렇게 쑥 내려갔죠? 뭐 한 2cm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벽돌이 두 개 있죠, 두 개. 그러니까 19.6의 두 배, 19.6의 두 배니까 39.2 뉴턴.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대략 얼마 들어갔냐면 두 배 정도 들어갔죠? 4cm 들어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여기 작용하는 힘 있죠, 힘. 자, 힘이, 자, 두 배 되니까는, 자, 누르는 정도는, 뭐, 스펀지를 갖고 하면 되죠. 누르는 정도는 역시 몇 배가 되냐면은, 두 배. 자, 그럼 벽돌 세개로 하면 몇 cm가 나올까요? 자, 하나당 2cm 나왔으니까 3개 올려놓으면 6cm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과 자, 누르는 정도는 서로 비례한다.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벽돌이에요. 똑같은 벽돌인데, 자, 힘을 똑같으니까 19.6 뉴턴. 얘도 역시 힘은 똑같이 19.6 뉴턴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죠? 자, 근데 뭐가 달라요? 자, 물체가 닿는 면적이 다르죠? 닿는 면적이 달라요. 닿는 면적.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50 세제곱 센티미터였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 이쪽이니까, 한 25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닿는 면적이 어떻게 됐죠? 닿는 면적이 2분의 1배로 줄었죠? 2분의 1배로 주니까는, 자, 내려간 정도는 어떻게 됐나요? 아까는 2cm. 자, 그랬더니 얘는 또 몇 cm 내려갔냐면 4cm. 됐습니까? 자, 이것처럼, 자, 어떻게 되냐면 닿는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배로 주니까는 자, 뭐냐면 누르는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2배로 늘어났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 작용하는 힘이 2배가 되면은 누르는 정도도 2배가 돼서 비례가 되고
닿는 면적이 2분의 1배가 되면 누르는 정도가 2배로 돼서 얘네 둘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 누르는 정도 있죠? 자, 이제 배울 건데, 이 누르는 정도를 뭐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할 거냐면은, 자, 이 누르는 정도를 압력이라고 쓸 거예요, 압력. 앞자가 누를 앞자겠죠? 자, 누르는 힘. 역시 누르는 정도가 압력이에요, 압력. 압력.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압력은, 자, 요 작용하는 힘 있죠, 작용하는 힘. 자, 힘의 크기.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요. 압력은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요. 자, 반대로, 자, 압력은 닿는 면적 있죠? 닿는 면적. 자, 닿는 면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비례한다.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압력의 성질은 알았고요. 자, 이제 압력이 뭔지 정확히 뜻을 알아봅시다. 자, 압력이라는 거 여기 나왔죠? 압력. 자, 압력이라는 거 여기 나온 대로 자, 필기 쭉 밑에 쳐볼까요? 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일정한 면적이라고 써있죠? 자, 일정한 면적. 자, 화살표를 끌고 와갖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단위 면적이에요.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위 면적. 자, 우리 단위 면적. 단위란 뜻은 숫자의 기본 단위인 1을 얘기해요. 그럼 면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제곱센티미터랑 뭐 제곱미터가 있겠죠? 그래서 1 뭐 제곱센티미터 또는 1제곱미터들. 단위 면적이라는 게 있겠죠, 단위 면적.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여기가 쭉쭉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작게 그렸지만 여기가 1m 그리고 여기가 1m 그러면은 여기는 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 크기가 바로 단위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단위 면적. 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쭉 빼서 수직 방향으로 단위 면적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단위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다른 색으로 그려보면은 자 보라색. 자 여기 요렇게 면적이 있죠. 자 그리고 힘은 또 요렇게 가해지고 있죠. 자 수직이에요. 자 얘도 면은 요렇게 있고 힘은 또 요렇게 아래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수직이죠. 수직 방향. 그래서 압력이란 건 자 물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그래요. 압력. 자, 그러면은, 자,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아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즉, 단위 면적에 어느 방향이냐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압력이에요. 압력.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1제곱미터가 있어요. 1제곱미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쭉 해갖고, 같은 면적으로, 요 면적에다 쭉 해서, 여기까지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끌어당겨서, 요렇게 해갖고, 자, 힘을 가해요. 자, 이따만큼 힘을 가했어. 자, 이 힘을 가하면은, 이게 바로 이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뉴턴이라는 힘을 가했어. 자,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 1뉴턴이라는 힘을 가했어.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압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때. 자, 압력의 크기는. 자, 우리 압력의 정의 생각해 봅시다. 아까 단위 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라고 그랬죠? 지금 얘가 단위 면적이죠? 자,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누르고 있죠? 그리고 힘의 크기가 1뉴턴이죠? 그러면은 압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단위 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
일단 단위는 생각하지 말고 크기만 따지면 1이란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제곱미터에 수직 1제곱미터의 수직 방향으로 1뉴턴의 힘을 가하면 그게 바로 압력이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 몇 개 더 풀어볼까요? 그러면 쉽게 압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2제곱미터예요. 2제곱미터 여기에다가 내가 몇 뉴턴의 힘을 가했냐면은 40뉴턴의 힘을 가했어. 자, 그럼 이때 압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압력의 정의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압력의 정의, 단위 면적의, 즉, 1제곱미터의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 자, 근데 얘는 2제곱미터죠? 그러니까는 1제곱미터일 때는 얼마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20뉴턴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압력 계산했네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압력의 크기는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 자, 단위는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몇 개 더 예를 내볼까요? 이번에는 3제곱미터에 3제곱미터에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120뉴턴의 힘을 가했다. 자, 그러면은 압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 아까 압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1제곱미터일 때 누르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럼 3제곱미터에 120뉴턴이니까 1제곱미터일 때는 4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4제곱미터일 때는, 자, 4제곱미터일 때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가했냐면은 240뉴턴을 가했다. 자, 그럼 이제 금방 계산할 수 있네요. 압력은 그러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6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왜?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제곱미터일 때 누르는 힘의 크기니까. 자, 그럼 압력 60. 자,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자, 4m하고 240뉴턴일 때 압력이 60이 나오려면은 240뉴턴을 얼마로 나눠야 되겠어요? 자, 그쵸? 4제곱미터로 나눠야 되겠죠? 자, 40도 똑같죠? 120뉴턴을 3제곱미터로 눌렀으니까 120뉴턴을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3제곱미터. 뭐 얘도 쉽네요. 얘는 40뉴턴을 2제곱미터.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드디어, 자, 압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네요. 자, 그래서 압력. 자, 압력을 계산하는 압력 계산식. 자, 압력 계산식. 자, 아까는 얘는 뭐였어요? 압력의 뜻이었죠, 뜻. 단위 면적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바로 우리 압력이 뜻이라고 그랬고, 자, 계산 방법은,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뭐로 나누면 돼요? 잘 보니까는, 자, 분자에는, 자,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분자에는 보니까 40뉴턴, 120뉴턴, 240뉴턴.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그쵸?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 수직 방향으로, 자,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에요. 깜빡거리기 시작하네요. 힘. 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건 누구죠? 분모. 자, 분모에 해당되는 거는 얘 2제곱미터, 3제곱미터, 4제곱미터. 자,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닿는 면적이었죠? 닿는 면적.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힘의 단위는 뉴턴을 썼죠.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썼죠? 자, 그럼 우리 단위 생각해 봅시다. 압력의 단위는, 자, 단위만 빼갖고 오면은 뉴턴하고 뭐가 남냐면은 제곱미터가 남죠?
그래서 대괄호는 단이라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좀 불편하니까 우리 어떻게 쓰냐면은 뉴턴이라고 쓰고 이렇게 슬래시를 긋고 제곱미터라고 써요. 됐습니까? 자, 이게 압력의 단위의 계산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우리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은 퍼라고 읽어요. 퍼. 퍼는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수학적으로 배우면은 자, 여기 제곱미터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있죠. 1.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 1제곱미터당 누르는 힘.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1제곱미터마다 또는 1제곱미터당 그렇게 써도 돼요. 자, 뉴턴은 누르는 힘이죠?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 방향으로 누르는 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압력의 계산식까지 이렇게 알아냈습니다.